안녕하세요. 네,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코로나도 지금 4,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굉장히 좀 건강 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저번에도 저희가 몰카, 도찰 이런 좀 성범죄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그의 연장선상으로 강제추행 사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폭력 범죄에는 성폭행이 있습니다. 성폭행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강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폭행 협박에 의해서 성기와 성기 간의 결합을 시키는 거, 이거 이제 강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성희롱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보통은 이제 직장이나 어떤 고용관계, 상하관계, 조직 내에서의 어떤 성적인 발언이나 성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그다음 성추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추행이 오늘 이야기하는 강제추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성추행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성폭행과 성추행, 요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성희롱, 요거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 만약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형사는 아니고. 제가 강제추행 개념을 설명시켜 드리려다 보니까 요 개념을 꺼냈는데요. 강제추행은 그거예요. 강간이 아닌 그 이외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는 모든 성적인 가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강제추행입니다. 남학생들이 핸드폰에 야동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소리도 막 들려줘요. 화면을 안 보면. 이런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친구한테 성적인 이야기를 계속 한다 라든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하죠. 오히려 그 학생들 사건을 보면 성폭행보다는 성추행, 강제추행 사안이 훨씬 많습니다. 그 형법에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 조항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제7조에 보면 7조 3항입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년 이하의 징역이 더 법정형이 셀까요? 아니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더 법정형이 셀까요? 후자가 훨씬 법정형이 센 겁니다. 10년 이하면 1년을 해도 되고 6개월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웬간하면 성인이 이런 죄를 지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옵니다. 최소 미니멈이 5년이에요.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훨씬 셉니다. 학폭이 해부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형사상의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사안으로 이게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 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학폭위와 형사사건이 같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호를 해야 할까? 터치를 했다고 하면 터치가 이루어진 신체 부분이나 언어의 내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부분 혹은 내용인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만졌다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하죠. 그다음 언어의 내용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 근데 상대방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물론 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또 객관적인 내용의 부초에게 과연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성적으로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내용이라고 하면 고의가 있었는지, 그런 행위를 할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가피해자의 종전의 관계, 그 다음에 가피해자의 사건이 있기 전과 후에 어떤 달라진 행위 양태, 증거 유무도 봐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속 무죄를 다툴지, 아니면 인정을 하고 양형 주장으로 약간 읍소하는 방향으로 갈지를 좀 판단을 해서 접근을 변호와 관련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무심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성적인 사안들 대부분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항상 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단죄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이나 형사 절차에서도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